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혹시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에 발목 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나이를 먹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 할 때 주변에서는 이제 와서? 라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른 나이부터 시작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두렵죠.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진리인지. 레이 크록은 52세에 맥도날드를 시작했습니다. 베라 왕은 40세에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죠. 그들도 너무 늦었나? 라는 의문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작했고 세상은 그 시작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시계는 남들과 다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만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위대한 길은 항상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벤치마킹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스티브 잡스도 처음부터 혁신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록스의 기술을 보고 영감을 받았죠. 박지성은 어린 시절 축구 레전드들의 플레이를 보며 자신만의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누군가를 찾아보세요. 그들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실패를 극복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여러분만의 색깔을 입히면 됩니다. 복사가 아닌 창조적 벤치마킹이 여러분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거예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성공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J.K. 롤링은 기차를 기다리다 아이디어를 떠올린 평범한 싱글맘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신문 배달부였고 오프라 윈프리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보통 아이였죠. 여러분의 평범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겪는 일상적인 고민, 평범한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과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 모든 것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치가 됩니다. 우리에게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다른 이의 성공에서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모여 위대한 여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응원할게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완벽하진 않지만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의 세 번째 글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책 속에는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고등학생 때 친구와 하교하다
동네 사거리 근처 공터를 보고 친구가 문득 말했다. 야, 저기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 들어서면 대박 날 것 같지 않냐? 사거리에 위치한 주유소가 사라지면서 생긴 공터인데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실제로 몇 달 후 해당 자리에 맥도날드가 생겼다. 깜짝 놀란 나는 친구에게 너 여기 맥도날드 생길 거 알고 말한 거지? 라고 물었다. 친구는 아니라고 했다. 그때 친구의 놀라울 정도의 통찰력과 신기했던 기억은 아직까지 선명하다. 롯데리아를 제외하곤 우리 동네에 두 번째로 들어섰던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성지가 되었고 실제로 대박이 났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가끔씩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대박을 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래와 같이 생각하곤 한다. 아, 저거 나도 생각했던 건데. 맞다. 당신도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거다. 그런데 사실 당신 말고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 생각이 생각에서 그치는 사람과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사람 간의 차이는 실행에 있다. 손자병법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 졸속이란 어설프고 빠름 또는 그런 태도를 뜻한다. 그리고 지환은 더디고 누그러짐을 뜻한다. 손자병법은 중국의 손자가 지은 병법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의 구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늘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만 전쟁에 임할 수는 없는 법이다. 때로는 어설프지만 빠른 판단과 행동이 전쟁에서의 승기를 잡는데 유리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다. 바둑에는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라는 표현이 있다. 너무 많은 고민은 때때로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이다. 많은 사람이 꿈을 꾸며 살아간다. 나는 아직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중이지만 오랜 기간 꿈꿨던 1인 기업가의 꿈을 이루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이 기술이 주요했다고 생각한다. 이 기술은 바로 추격이다. 늦었다는 패배감 때문에 출발선에서 망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앞에 이미 수백만 개의 점이 찍혀 있을 때 추격자로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다. 김미경의 리부트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추격자로 시작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들과 동일선상에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그 일에서 실패한다는 법은 없다.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감을 느끼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의 1인 기업가로서의 삶 역시 추격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2020년 8월 중순부터 지식 창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식 창업에 관해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었다. 내가 한 건 벤치마킹할 대상을 찾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내가 느끼기에 지식 창업을 선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나만의 방식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추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당시 4개월간 7권의 전자책을 출간한 그 사람을 보며 나는 더 많은 전자책을 출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5권의 전자책과 1권의 종이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프로젝트와 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나 역시 프로젝트와 컨설팅을 시작해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 모델을 구축하였다. 추격의 핵심은 속력에 있다. 속력을 내지 않은 추격은 추격이라 할 수 없다. 지식 창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5권의 전자책과 1권의 종이책을 출간하고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속력을 올린 추격에 있었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40대 미국 남성이 있다. 그의 이름은 제리 살츠다. 그는 41살이라는 나이에 처음 미술 평론에 입문한다. 2018년에 미술 평론 부문 퓰리처상을 수상한다.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글쓰기 관련 학위도 없는 그였지만 꿈을 쫓은 그는 현재 뉴욕 매거진의 수석 미술 평론가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김미경 강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평범한 두려움은 남보다 늦었다는 불안감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대부분은 비범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추격보다 더 용기 있는 출발은 없다. 추격이야말로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